오늘은 예.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이번 주말에 나온 글인데, 이게 태영호 공사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라이터 가스로 대지질식 시켰다. 술자리면 터지는 남북군대 구라. 북한이나 남한이나 국내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계속 구라만 친다, 거짓말만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북 인구가 이리 줄고 있는데 남북한 남자 100만 명이 매년 군대에 묶여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 이런 낭비를 줄이고 국력을 집중하였으면 좋겠다. 그때쯤이면 남자들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주 묘하죠. 아니 근데 그 지금 뭐 저 내용을 보면은 뭐 북한에서 군대 생활을 하던 사람도 뭐 좀 뻥을 많이 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앞에 이제 전제를 쭉 네. 깔았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이해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남자들 뭐 그 군대에서 지 혼자 고생 다 하고, 지가 뭐 북한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하여튼 남자들 뻥 치는 거야.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저 맨 뒤에 보면은 지금 뭐 빨리 통일이 돼요. 뭐 어떻게 뭐 북한하고 통일, 뭐 북한식 통일되자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유 통일을 하자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글을 읽고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통일은 그냥 남북이 어벙어벙해서 같이 섞이자, 그냥 김정은을 용서하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최근 이 사람이 교묘하게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정은도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제 뭔가 기존의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다르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지금 북한에서도 새로운 건설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을 용서하자, 용서하고 그냥 서로가 합치자, 이제 화목하게 살자, 이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세습입니다. 이게 3대 세습으로 끝난다는 거 없습니다. 4대 세습, 5대 세습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습 국가에서 이 세습 독재입니다. 세습은 꼭 독재가 병행되게 마련이죠. 그런 사회에서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주장은 북한의 민주화를 포기하자, 이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복잡하고 지루하게, 그리고 우리 읽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혼돈이 가게 빙빙 에둘러서 말한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기 두려우니까. 아니 근데 그 태영호 공사 여기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은 간첩이라는 이야기 됐죠. 남파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냐면은 여기에 자기가 싫어서 온 거 아닙니까? 북한이 싫어가지고 왔으면은 북한 취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 우리 빨리 북한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김정은이 하고 그 김씨 왕조가 300만 넘게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뭐 총 쏴 죽이고, 그 파렴치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뻔히 봤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비판하고 야 이거 안 된다, 김정은이 빨리 적어야 된다, 온 천지 다니면서 미국 가서도 김정은이 빨리 적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렇게 통일하자, 저런 이야기 하니까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실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왔다고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남달리 컸습니다. 아직 탈북자 사회에 이렇다 할 리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태영호 공사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 탈북자 사회에서 리더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북자 사회에서 딱 나와서 찾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뭐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거 리더로서의 행동이 아닌데? 그런데 나중엔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저기 뭐 강연을 다니더니 이제 와서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할 말을 마구 그저 쏟아다 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열받은 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다 거짓말이냐?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태공사한테. 근데 이 글에서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태영호 공사 역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거짓말을 했죠. 우선 이 글 전면에 이랬습니다. 충북 보은에 강연하러 갔을 때다. 충북 보은이라고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충북 보은 사람들은
아 그때 태영호하고 같이 온 탈북자가 누구겠지? 아 그 사람 완전히 뻥이네, 다 개구라를 쳤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보훈에 내려갔다, 그때 탈북자도 같이 내려갔다 하면 그 탈북자는 뭐가 됩니까? 이름까지 다 알려지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특전사 출신인데 이 뭐냐 이 자기 체험이 20대 초반에 예. 이 군사복무를 하면서 이 파도를 뚫고 몇 킬로씩 헤엄을 쳤다. 뭐 몇 킬로씩 헤엄을 치는 건 북한 막 신문 뭐 텔레비전 TV로도 마구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특전사 UDT 뭐 파도 뚫고 다 하잖아요. 기본 예. 훈련하는 거고. 그거는. 아 이건 훈련이고 뭐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또 남한 남자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 뭐 똑같게 친다 했는데 뭐 남한 남자들은 뭐 특히 이름을 안 찍었습니다. 누구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죠. 어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예. 이겁니다. 가스라이터로 대지를 질식시켜서 예. 그 질식한 대지를 엎고서 왔다. 엎고서 부대 병실까지 와 보니까 예. 이 대지가 그 동오줌을 막 배설물을 많이 쏟아내서 자기 옷이 홍건이 다 젖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라이터 가스로 대지 질식시켰다? 예. 이게 군대 구라라는 겁니다. 예. 라이터 가스로 대지를 질식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태영호공사가 예. 내가 말할 거 그겁니다. 예. 태영호공사 대지를 키워봤냐? 예. 대지라는 게 어느 공장에서 이건 뭐 온성 돼지 공장이다. 예. 우리 해령 돼지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 해령 돼지 공장은 딱 100kg짜리만 찍어낸다. 예. 그리고 여기 청진시 동호 돼지 목장이다. 동호 돼지 목장은 110kg짜리만 찍어낸다. 이렇게 기계를 깡깡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돼지는 북한에서 돼지는 4kg 내지 5kg일 때 팝니다. 예. 예, 파는데 보통 4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팔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팔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돼지들이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북한 인민군 병사가 가스라이터로 질식시켜서 메고 왔다는 돼지, 이거 100kg짜리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애초 군인들이 미리 정찰을 하거든요. 아, 저녁에 예. 와서 훔치자 하면 예. 그 주변을 정찰을 합니다. 예. 정찰을 할 때 큰 건 애초에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 새끼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보통 돼지는 이렇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정급하거나 예. 갑자기 한자라도 생기면 최소한 40kg부터 장마당에서 팝니다. 예. 40kg부터 60kg까지 장마당에서 많이 팝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데 돼지를 밖에는 낮에는 밖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예. 묶어놓든가 아니면 우리에 집어넣었다가 밤엔 이제 도적들이 너무 심해서 다 집에 예. 들여옵니다. 그런데 1년에 돼지를 2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2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50kg 내지 60kg가 되면 장마당에 냅니다. 예. 왜 그러냐? 이게 먹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걸 그냥 70kg, 100kg 이렇게 키우면 먹이를 감당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큰 돼지들은 먹이 배가 고프면 계속 운다는 거죠. 아, 예. 그 계속 울면 그 우는데 힘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5, 60kg가 되면 그 2마리를 먹이 5, 60kg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5, 60kg만 되면 이걸 팔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우리는 한 마리만 키우겠다, 2마리 너무 버겁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북한 사람들 한 90kg면 돼지를 팝니다. 예. 물론 100kg짜리도 있겠지만 대개는 90kg, 70kg부터 80, 90kg짜리를 다 장마당에 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80kg 이상부터 되는 돼지는 1년에 한 집에서 한 마리밖에 못 키웁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돼지를 키울 때 정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등에 업고 갈 정도 같으면 40kg, 50kg 뭐 그 새끼 돼지 이런 거 그렇죠. 없겠지. 그 엄마 돼지 200kg 넘는 거 그런 거 업고 가겠어요? 아, 그런 건 예. 군인들이 애초에 그런 돼지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 아니 그걸 들고 가지도 못하지만 들고 가본들 그 냉장 시설도 시원찮은데 그 다 썩지 그거를.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돼지를 잡았다 하면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 40km? 기껏해야 5, 60km 정도겠다. 뭐 여러 명이 가면 5, 60km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한 40km짜리를 둘쳐업고 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 이상이건 움직이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로 대지를 질식시킨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예. 그냥 태영호공사 코에다 대고 예. 가스라이터 2개를 다 확 가스를 열어놔 보죠. 어떻게 되냐고. 아. 가스라이터 2개 아니라 1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질식에 넘어갈 겁니다. 그거 태영호공사 코에다가 가스라이터 한번 대보면 되겠구만. 그래, 제가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볼 것이지. 실험을 해보고 이게 가능하네 안 가능하네를 따져보면 되겠는데 무턱대고 제가 한 경험 못한 거니까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군인들이 가스라이터로 대지를 잡는다는 건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어서 내가 또 여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 실은 제 친구가 장사 미천이 없어서 장사를 떠나야 되겠는데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역시 돈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친구 3명이 지금 대지를 잡사. 그런데 남의 걸 훔치지는 못하니까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몇 시부터 어디를 가니까 그때 우리 대지를 잡사. 자기네 집 대지를 잡자는 거예요. 야 인마 너 그래도 되냐? 아, 괜찮다고 저 대지를 그래서 밤에 말고 낮에 잡아서 그래서 우리 그걸 다 각을 뜯어서 장마당에 팔아서 미천을 마련한다. 그때 그 대지가 한 70kg, 80kg 이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저까지 3명이서 나섰거든요. 그 돼지우리라는 게 북한 돼지우리는 이 철판을 이렇게 다 철망을 칩니다. 우리 위에. 그래야만 이 밤에도 도적들이 쉽게 뜯어 돼지를 잡아못 가게. 그래서 뭐 낮이니까 그리고 제가 집주인이니까 남들이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망을 다 뜯었죠. 저는 겁이 많으니까 돼지우리에 들어 못 가고 밖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돼지한테 아편을 먹이자. 아편을 먹이면 요거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편 떡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 돼지한테 아편을 이렇게 감자나 이 밥하고 감자에다 이렇게 섞어서 아편 덩어리를 이만한 걸 뚝뚝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돼지라는 게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돼지가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 밥하고 감자를 주면 한꺼번에 먹어야 되겠는데 코를 겠다 대고 먼저 꿍꿍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신통하게도 아편 덩어리만 다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고 안 먹는 겁니다. 두세 번이나 반복했는데 계속 아편 덩어리는 꺼내놨다. 돼지 똑똑하네. 야. 돼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돼지를 키워보면요, 개보다 더 영리한 게 돼지입니다. 야, 우리 그 문재인보다 똑똑한 거지. 그래서 우린 아차 이거 실수다. 그런데요, 돼지는 워낙 가스에 좀 둔합니다. 이 돼지우리라는 게 북한은 다 땅굴 속에서 그 속에서 배설물이 마구고 내려가고 그런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 자체가 가스가 메탄가스가 아주 많다는 거죠. 거기에다 가스라이터를 잘 때 가져다 대면요, 돼지는 그 가스 냄새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 음식이나 다른 냄새는 되게 민감한데 가스 냄새에 좀 둔하거든요. 그 왜냐면 이렇게 돼지 똥 싸고 하면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그 냄새나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됐다. 이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요, 이렇게 잡는데 가스라이터 2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로는 질식이 잘 안 돼요. 가스라이터 2개를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또 쌌죠. 가까이에 장마당이 있으니까 새 가스라이터 2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둘이 엎드려서 가스라이터 2개를 쥐고 지금 양쪽 코에 딱 들이댔는데 돼지라는 놈은요, 이 털을 슬슬 긁어주면 모르는 사람도 털을 긁어주면 되게 시원해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도 와서 이 나무코챙이나 손으로 털을 살살 긁어주면 배를 척 드러내고 눕습니다. 더 긁어달라고. 이렇게 슬슬 긁어주면 눕거든요. 누워서 잠이 들 때 그 가스라이터를 켰습니다. 역시 실패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가스라이터를 들이대고 있던 애들이 먼저 질식해버린 겁니다. 이 녀석들이 가스라이터 거의 다 켤 때 쑥 일어서더니 한 바퀴 휙 돌더니 한 녀석이 그 돼지우리 바닥에 착착 주저앉는 거예요. 와 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급했죠. 야 뭐냐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취했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 돼지. 근데 이쪽에 주인 녀석도 예. 들어가서 그러더니 야 이거 막 이상해진다 해서 제가 들어가서 걔네 둘을 다 꺼냈거든요. 끝내 실패했죠. 집에서는 그냥 저녁에 와보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군대들이 낮에 대중 치러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제 자식이 그랬으라고 꿈도 못 꿨죠. 그래 군에 제대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난 군에 안 갔거든요. 가서 물어봤거든요. 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질식하더라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게 딱 그러죠.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그 가스라이터를 그렇게 잘못하면 니네가 죽어. 돼지가 오히려 가스라이터에 더 오래 견딘다는 겁니다. 사람이 더 취약하다. 니네 그거 잘못하다가 니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0초, 20초 이런 식으로 교대로 들어가서 가스라이터 가스를 코 밑에다 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들어가서 멍해서 가스라이터를 그 가스를 누르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돼지우리에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이렇게 질식하면요, 이건 돼지를 꺼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밤에는 돼지가 워낙 잠을 잘 자는데 가스라이터 2개분을 이렇게 넣으면 돼지가 치에 쓰러지거든요. 그때 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 전달했을 뿐이지 그걸 업고서 군대 병실까지 못 갑니다. 사실은 조용한 강변이나 외딴 곳에 가서 돼지를 먼저 죽입니다. 죽여야 그 병실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죽은 돼지를 업으면 배설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스에서 그냥 업고 뛰면 가스에서 깨면 꽥꽥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까지 옮기기 위해서 가스라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뭐냐? 그때 보훈에 같이 갔던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지 않냐? 그럼 우리 탈북자들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지 않냐? 그러면서 또 저는 뭐라고 했냐? 뭐 자식 귀한 건 다 마찬가지이다. 한국처럼 뭐 한국도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면 뭐 소포로 보내는데 북한에서도 힘 있는 부모들이 차에 먹을 것을 가득 싣고 부대로 찾아간다. 장교들에게 돈을 주면서 다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쟤는 지금 돼지를 잡아갔다는 게 거짓말이다 하면서 쟤는 지금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이 차로 먹을 걸 가득 싣고 부대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있는 부대를. 말이 됩니까? 북한 군보위부가 있습니다. 군보위부에 병사들 스파이가 수두룩한데 군보위부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대놓고 내가 돈 있다 하고 돈 자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제 자식이 군대에 보낼 때 뭐 북한에선 잘 사는 사람들이 뭐 냉장고를 등 뒤에 붙여서 보낸답니까? 아니면 그 차에 실어온 식량을 뭐 어디다 보관할 창고를 따로 보내준다는 겁니까? 저렇게 차에 싣고 하면 너 와봐 해가지고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의심받죠. 그럴 바에야 지금은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럽니다. 부대에 왜 지원해? 부대에 지원한다면 이자처럼 니네가 지금 뭐 굴을 파고 뭐 작업을 하는 게 힘이 들다 하면 휘발유나 이런 걸 지원합니다. 휘발유나 아니면 뭐 네 창고를 지금 판자가 부족하다 하면 판자나 이런 현물 지원을 합니다. 먹을 걸 제가 지원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아니 그냥 내 아들 입당시키고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어디 대학에 보내고 싶다 하면 그냥 상관들을 찾아가서 돈을 찔러주면 되는 겁니다. 먹을 건 왜 자동차에 싣고 가? 지금 거짓말은 제가 하면서 지금 남을 거짓말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그 군대를 안 갔다고 안 오니까는 저 사람은 귀족으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저래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부대원들이 하는 그 돼지 잡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뭐 부모들은 차에 먹을 걸 가득 싣고 부대로 찾아간다. 차에 먹을 걸 싣고서 찾아가는 미친놈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후방 창고들은 김정은의 그 현지 시찰에 대비해서 후방부가 미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부대를 시찰한다 하면
먼저 그 후방부 창고에 가서 예. 먹을 것부터 산나물, 고기 뭐 이런 걸 딱 쌓아놓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김정은도 그걸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는 거죠. 다 이걸 꼬치꼬치 따지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지도자로서 북한을 좀 돌본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뻔한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왜 남을 거짓말쟁이를 뭐냐. 그것도 우리 탈북자들을 그래 탈북자들 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뭐 거짓말을 하기보다 이야기가 좀 지나치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 당신도 역시 이야기를 부풀려서 지금 말하지 않냐. 함부로 남을 까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김정은이 용서하고 싶다. 우리 용서하고 살자. 간단하게 말해라. 이렇게 질질 남 걸고 들면서 빙빙 애돌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말 이건 너절한 행위죠.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앞에는 뭐 군대 이야기 하다가 뭐 뜬금없이 뒤에 출산율이 지금 뭐 국민 1인당 2만 달러 넘어야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구 고령화 나오더만 뭐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더만은 군대하고 출산율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더만 남북 인구가 1이 줄고 있는데 남북한 남자 100만 명이 매년 군대에 묶여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 이런 낭비를 줄이고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쯤에 남자들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 없어지지 않을까. 뭐 개소리 하는 거야. 통일이 되면 군대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거 완전한 거짓말이죠. 통일이 돼도 군대는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통일이 되는 순간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선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60만 그거 이상으로 군대를 유지해야죠. 중국군이 러시아군 그 물량 공세 막으려면 지금보다 더 군대가 있어야지 그게 100만이 그 사라집니까? 아니 이 사람 그 외교관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최근 해령시에서 이 인분을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거든요. 그러나 이거 물어보니까 새 준비를 위해서 새해가 되면 북한 늘 이 거름 생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 협동농장의 대응 비료로 그 거름을 가져다 주거든요. 거기에서 인분을 제일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거름을 인분을 모으는 거다. 누군가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난 넘어갔는데 다시 저쪽하고 연락을 하면서 야 니네 지금 벌써부터 이 인분을 모으고 있다며 하니까 펄쩍 뛰는 겁니다. 해령시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네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날씨에 인분이 얼지 않는다. 인분이 잘 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소금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 얼지도 않는 인분을 어떻게 퍼서 모은다고 그러냐. 그럼 지금 니네 해령시에서 인분을 모은다는 거 이거 뭐냐 하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그 돼지 목장 사람들이 그런다. 해령시에 돼지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이 해령시에다가 이 돼지 공장을 짓고 또 청진시 동호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돼지 공장을 지었는데 똑같은 규모로 똑같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직접 중국에서 이 종자돼지 15마리씩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는 이 한 해에 이 두 개의 목장에서 돼지고기 500톤을 생산해라. 500톤을 생산하면 구군당 군인들이 고기를 떨구지 않고 먹일 수 있다. 그래서 500톤씩 생산해서 받치고 가죽은 절대로 쓰지 말고 가죽은 다 이 군대 혁띠나 신발 만드는 데 써라. 북한에서 군대 혁띠는 예비식량입니다. 그날 아시겠죠? 군대 혁띠가 예비식량이라는 거. 돼지 껍데기라서. 돼지 가죽이나 소 가죽이어서 정식량이 없을 땐 그 군대 혁띠를 잘라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대 혁띠를 둘둘 만 걸 그 물그릇에 넣고 끓이면 오래 끓이면 그게 그냥 묵게 그런 식량이 되는 겁니다.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를 혁띠 하다가 우리 고깃집에서 저 돼지 껍데기 하나 주세요. 그럼 혁대 잘라가 주는 거네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정급할 때 식량이 없을 때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북한에서 다 잘 알려진 거고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해령 돼지 목장입니다. 사실 이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돼지를 그러니까 여기 이 해령 돼지 공장하고
그다음에 청진시 동호돼지공장에서 예. 500톤씩 키우라 하면 예. 500톤이면요 100kg짜리 돼지를 한 해에 5,000마리씩 키워야 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 구역이 너무 작고도 이게 도무지 여기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키우라 하면 북한은 뭐 장군님 명령이다 하면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돼지 새끼까지 직접 지원해 주면서 너희들 이거 무조건 키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키워야 되는 거죠.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집행 안 하면 누군가는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군부에서 인민군 후방총국에서 따로 이 돼지 목장들에 그걸 내주었습니다. 그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식량이라는 게 강냉이를 내주었다는 거죠. 이 돼지 사료로 강냉이를 써라. 그래 이 강냉이를 돼지 사료로 주었습니다. 그게 자 이게 지금 아까 해령시하고 똑같게 지어진 겁니다. 이게 동호 돼지 목장이라고. 예. 이 두 개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돼지고기 500톤을 생산하라 했거든요. 돼지고기 500톤이라는 게 그러면 100kg짜리 돼지를 5,000마리씩 키워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워낙 너무 작습니다. 저거 뭐 본들 뭐 한 뭐 1, 200마리 예. 정도밖에 안 되겠구만. 예. 그런데다가 먹이는 너무 부족하니까 인민군 후방총국에서 무조건 해결하라 해서 그냥 통강냉이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돼지 한 마리에게 50kg 이상이 되는 돼지 한 마리에게 하루 들어가는 강냉이가 800g입니다. 예. 북한 인민군대 식량이 600g입니다. 사람보다 더 먹네. 사람보다 훨씬 더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령시 돼지 목장이나 이런 동호 돼지 목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냉이를 돼지 사료로 주는 거 정말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분을 가져다 돼지를 먹인다. 이 돼지가 사람의 인분을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인분을 먹은 돼지들은 촌백층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 이 촌백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은 가끔씩 그 인분을 끓여서 먹입니다. 끓여서 먹이면서 그게 석회를 조금씩 탑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단은 그 돼지 이야기는 이제 공언하시고 그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우리 태영호 공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일단은 북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교묘하게 지금 몰고 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죠. 뭐 돼지를 얻고 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가스라이터라는 거 한번 시험 삼아 뭐 이거 실험하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남자들 라이터 주머니에 있는 거 한번 라이터 가스 밸브를 열고 제 코에다 몇 분만 들이대고 이거 써 보십시오. 그냥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글을 쓰면서 쭉 보니까 이거 앞에 군대 이야기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뭐 출산율 저하 이런 이야기 쭉 나오더만 갑자기 야 이거 저기 군대가 남북한이 100만 명이 군대에 묶여있다. 이거 빨리 통일되어 낭비를 줄이고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과 중간과 뒤가 전혀 맥락이 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뭔가 이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돈을 받고 쓴다든지 뭐 특정한 지령을 받고 쓴다든지 하다 보면은 뒤에 핵심을 숨기기 위해가 앞에 엉뚱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거든요. 이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 김정은이하고 하야를 하고 김정은을 용서하고 이대로 어벙 거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하는데 그거 김정은이 그런 생각에 동의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포토인 뉴스라는 여기를 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10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를 쭉 하는데요. 이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광화문 동암연세점에서 합니다. 이 기도회를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 저도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북한 인권,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의 이제 회계, 북한 인권, 뭐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주제로 기도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그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도 나가서 매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 추운데 딸랑 2시간 있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저 북한의 70년 동안 추위와 공포와
굶주림에 떨고 있고 북한 저 김정은이 저 독재자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아 죽고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그 동상 김일성 동상에 인사 절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뭐라도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다. 김정은이가 우리 동포들 저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묵시적으로 범죄를 수락하는 거고 묵시적으로 김정은이 범죄를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도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니 북한에서 오신 태영호 저 공사님 북한 인권을 위해 가지고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애매하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위장 탈북이니 간첩이니 이런 이야기를 꼬리표를 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 예. 사람이 대체 왜 이런 말을 늘여놓고 다니는지, 예. 아 진짜 탈북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이 구글 사진을 보면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 감독님 이 구글 사진 좀 확대시켜 보시죠. 이게 2018년 10월 21일 사진입니다. 예. 10월 21일. 지금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한국하고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하고 코앞에 있는 항해남도 강령군입니다. 예. 야, 이게 강령군 앞에 시장이거든요. 예. 이게 장마당입니다. 예. 요게 장마당인데 이 앞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사람입니다. 이 점으로 찍어진 게 이게 다 사람입니다. 예.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사고 팔겠다고. 아. 그리고 이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물건을 놓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길바닥에 나선 사람들은 대개 인력이라고 해서 예.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이 있다. 아. 나 오늘 누가 그 김치우물 팔 사람이 없냐? 예. 내가 가서 파주겠다. 이렇게 다 조를 짜서 3-4명씩 조를 짜거든요. 예. 오늘 누가 창고를 수리할 사람이 없냐? 우리가 돈을 받고 가서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장마당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길가에 쫙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인원이 엄청납니다. 이 강령군이라는 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도로에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이 장마당 중심부로 이게 개미떼가 아닙니까, 그냥. 예. 아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다 사람입니다. 이 검은점들이 다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인력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하루하루 인력을 파는 사람들이 정말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령이라는 게 아주 작은 고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고 주변에 엄청난 논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도 잘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을 것은 좀 흔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떼인데, 장마당 주변에 이렇게 개미떼인데, 이런 북한이 마치 지금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몇몇 돈 있는 사람, 그래 대한민국에도 1% 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공사의 생각이 무엇이냐? 북한 1% 부자들을 위한 북한을 만들자 이건지, 아니면 이렇게 장마당에서 추위에 떨며 품팔이를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북한을 만들자는 건지, 저희가 정말 저는 심각히 우려되거든요. 지금 뭡니까 태영호 공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 모양이죠. 북폭도 반대했었습니까? 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북한은 북한 방송도 남한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됐나요?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김정은이 오는 거 환영한다 그런 이야기도. 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도수가 낮아지거나 뭔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점점 이 사람 처음엔 교묘하게 김정은을 되게 욕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그 다음에 슬슬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위장 간첩, 고정 간첩, 이런 타이틀로도 불러도 할 말이 없겠구만요. 태영호 공사님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남한에 여기 있는 북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회개를 구원을 위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제가 화요일 날은 에스더 그 네. 느헤미야 국가 기도회라는 데 가가지고 계속 이제 북한 동포들 그 북한 인권을 위해 가지고 예. 북한 동포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고 있고 저기 뭡니까 저 목요일은 아까 보셨던 그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네. 있고 저기 금요일 11시부터는 그 저기 에스터에서 또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날 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고요. 그 제가 교회를 안 갔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딱 탄압하고 하는 걸 보고서 아 국정원도 망했고 저기 경찰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마지막 보루가 교회구나 싶어가지고 저기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를 4번씩 드리고 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제가 저기 그 목요일 날 가서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를 해보니까는 발가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상 걸릴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왠지 야 춥냐 너 2시간도 딸랑 못 견디가 추운데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저렇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며 떨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맞아 죽고 저렇게 압제 독재에 시달리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거 그냥 참고 있으면 나도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범죄 김정은이 하고 범죄에 동조하는 거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혼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에 내가 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도 가고 내가 예배를 지금 4번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태영공사님 북한에서 왔으면은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교회도 나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기 평양에는 그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가지고 처벌하는 그 형사재판소가 들어설 겁니다. 들어서면은 당신도 그 재수 없으면은 그 끌려가 가지고 저기 처형당할 수가 있으니까 간첩처럼 보이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김정은이하고 그 범죄 집단에 그 동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우리 탈북자들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남한에 왔으면 이 남한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뭐 김정은 한영위원회 뭐 꽃물결 한영단 이 정말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까?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 나왔으면 북한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그죠? 그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나 그렇게 찬양하면서 다닐 거면 여기에 굳이 왜 왔냐. 예. 목숨까지 지고 북한의 협박까지 받으면서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김정은이 찬양하고 하는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뭐 공작으로 쇼 해가지고 도망치고 탈출하는 것처럼 쇼를 꾸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게.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충격입니다. 이게 한때는 탈북자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예. 아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예. 아무튼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남북 군사 합의서 뭐 그거 이행한다고 뭐 철책선도 걷어내고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군사 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건지 뻔히 알면서 그럽니까. 그리고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 팔아가지고 책도 뭐 무슨 뭐 사모 서기실인가? 네. 책도 내가지고 돈도 벌 만큼 버시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셔야죠. 북한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요. 여기서 뭐 상납금 갖다 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뜨거운 밥 먹고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 마시고 있고 뜨거운 국물 맛있는 반찬에 최소 못해서 반찬 3개 이상으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살면은 못 사는 사람들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김정은이가 빨리 무너지게끔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고 오래 가는 일이지 돈 몇 푼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문재인 정권에 찬양하고 북한 정권에 찬양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 벌 받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뭐 개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다 저렇다 참견하고 싶지는 않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정말 같은 탈북자로서 탈북자들까지 마구 곁들여 욕을 하는 이런 사람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정말 화를 예. 쏟아낸 거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 남한 내에서도 북한의 네. 구원을 위해 가지고 통일을 위해 자유 통일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전국의 광장에서 통일 기도회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그런 염원을 갖다가 짓밟는 게 지금 태영호 공사의 그런 발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주성아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주성아 이야기 계속. 동아일보 기자 주성아죠. 동아일보 기자예요? 예. 예. 그 사람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이 남한에 왔을 때 처음 만난 탈북자가 주성아로 알려져 있고요. 예. 태영호 공사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무튼 네. 그 변질되면요 음식도 변질되면 오래 못 가고 사람도 변질되면 오래 못 갑니다. 태영호 공사님이 남한에서 정권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재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권 바뀌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 여러분, 매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니까요.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해주십시오. 저 매주 가는데요. 엄청 추워요. 추운데도 몇 분 안 되시지만은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네.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